넷플릭스라는 거대한 콘텐츠의 바다에서 조용하지만 묵직한 파장을 일으키며 공개된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대만 드라마 회원계입니다. 한국 시청자들에게 대만 드라마라고 하면 흔히 풋풋하고 아련한 첫사랑을 다룬 로맨스 장르나 청춘물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상견례와 같은 작품들이 큰 성공을 거두며 형성된 이미지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만의 콘텐츠 저력은 단순히 달콤한 로맨스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로맨스 장르가 두터운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예리하게 파고드는 범죄 스릴러나 사회 고발 장르 또한 탄탄한 완성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회원계는 이러한 대만 장르물의 진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대중적인 인기는 상대적으로 덜할지 모르나 작품의 깊이만큼은 결코 가볍지 않은 수작입니다. 상대적으로 대중적인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장르일수록 그 작품을 찾아보는 이들은 소위 매니아층일 확률이 높습니다. 한국에서도 대만의 범죄 수사물이나 스릴러를 즐겨 찾는 시청자층은 비록 소수일지라도 매우 충성도 높은 지지를 보냅니다. 작품성 있는 드라마들이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묻히는 경우가 많아 아쉬움을 남기곤 하는데 회원계 역시 숨겨진 보석과도 같은 작품입니다. 화려한 홍보나 마케팅 없이도 입소문을 타고 아름아름 찾아보는 이 드라마는 단순한 오락성을 넘어 묵직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무엇보다 이 드라마가 공개되자마자 수많은 드라마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주연 배우의 압도적인 존재감 때문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중화권 영화계의 아이콘이자 전설적인 배우 서기수치입니다. 그녀의 이름을 드라마 크레딧에서 확인하는 순간 수많은 영화 팬들은 반가움과 동시에 강렬한 호기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홍콩 영화의 전성기를 기억하는 세대에게 서기는 청순함과 관능미 그리고 깊이 있는 연기력을 모두 갖춘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최근 홍콩 영화 시장의 침체와 더불어 그녀의 활동 소식을 접하기 어려웠던 팬들에게 회원계는 가뭄이 담비와도 같은 작품입니다. 특히 올해 서기가 직접 메가폰을 잡은 영화 소녀가 뉴스에 오르내리며 화제가 되었기에 처음에는 이 작품을 영화로 오해하는 해프닝도 있었지만 이는 그녀가 오랜만에 선택한 긴 호흡의 드라마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드라마는 시작부터 시청자의 기선을 제압하려는 듯 기묘하고도 낯선 오컬트적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대만이라는 공간이 지닌 역사적, 지리적 특수성을 반영하듯 본토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과 그 이전부터 땅을 지키며 살아온 원주민들의 토착 신앙이 서사에 깊게 깔려 있습니다. 초반부에 등장하는 의식 장면은 강렬한 시각적 충격을 선사합니다. 한 노파를 칼로 찌르는 듯한 잔혹한 행위와 낭자한 선열, 그리고 갑작스럽게 원숭이의 형상으로 변해 사람들을 위협하는 초현실적인 묘사는 이 드라마가 단순한 범죄물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허물며 앞으로 전개될 복수극이 평범한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을 예고하는 복선과도 같습니다. 이 귀한 서사의 중심에는 서기가 연기한 왕우이진과 이신재가 연기한 자오징 두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토착 신앙을 숭배하는 미지의 소녀를 찾아가 금기된 부탁을 하게 됩니다. 드라마의 핵심 설정인 죽은 자를 되살리는 의식은 여기서 구체화됩니다. 하지만 이 부활에는 엄격하고도 잔인한 조건이 따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낼 수는 있으되 영원한 생명이 아니며 정해진 기간 동안만 이승에 머물 수 있다는 제약이 존재합니다. 또한 의식이 없는 상태의 망자는 살려낼 수 없다는 설정은 극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장치가 됩니다. 초반에 흩뿌려진 이러한 오컬트적 요소들은 단순한 눈요기가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피해자 가족들의 처절한 심정을 대변하는 장치로 기능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두 어머니를 금기된 주술의 세계로 이끌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현대사회의 끔찍한 범죄인 사기 납치 사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왕우이진과 자오징의 딸들은 악랄한 범죄 조직에 의해 납치되어 감금당하고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이나 해외 취업 빙자 사기 등을 연상시키는 이 설정은 드라마에 현실적인 공포를 불어넣습니다. 딸을 잃거나 망가진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어머니의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은 서기와 이신재의 밀도 높은 연기를 통해 시청자들의 가슴을 파고듭니다. 초반에 기이한 오컬트 설정이 판타지라면 이들이 겪은 범죄 피해는 지독한 하이퍼 리얼리즘의 영역에 있습니다. 가장 분노를 유발하는 지점은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진 이후의 상황입니다. 범인은 검거되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까지 이루어졌지만 정의는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범죄를 통해 벌어들인 막대한 검은 돈의 행방이 묘연하기 때문입니다. 사형수의 가족인 어머니와 동생은 피해자들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죄하는 척쇼를 벌이지만 뒤돌아서서는 피해액보다 비싼 명품을 쇼핑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깁니다. 피해자에게는 단 한 푼의 배상금도 주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가해자 가족의 위선적인 모습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공분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이러한 부조리한 상황에서 공권력과 법 시스템은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변호사와 수사관들이 백방으로 조사를 펼치지만 교묘하게 은닉된 자금의 흐름을 찾아낼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돈이 이동한 증거가 없으니 회수할 방법도 없다는 법조인의 건조한 말은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또 다른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법이 심판하지 못한 죄, 법이 찾아주지 못한 피해 회복을 위해 결국 피해자들은 사적 제재, 아니 그 이상의 초자연적인 방법을 강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드라마 초반에 등장했던 기묘한 부활 의식이 서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하며 완벽한 개연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드라마의 제목이자 핵심 키워드인 회원계는 중국어로 부활 계획 혹은 영혼을 되돌리는 계획 정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죽어서 입을 다문 범인을 다시 살려내어 그가 숨겨둔 돈의 행방을 알아내고 진정한 참회를 받아내겠다는 계획은 그 자체로 섬뜩하면서도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예고합니다. 사형된 범인의 영혼을 불러와 육신을 되살리고
그를 이용해 가해자, 가족들에게 복수한다는 설정은 기존의 복수극 클리셰를 완전히 비트는 신선한 시도입니다. 법이 테두리 밖에서 행해지는 어찌 보면 악마와 손을 잡는 것과 다름없는 이 위험한 도박은 모성애라는 이름으로 정당성을 부여받으며 질주합니다. 총 9부작으로 구성된 회원계는 대만 공개 직후 넷플릭스 1위를 차지하며 그 화제성을 입증했습니다. 드라마는 대만뿐만 아니라 태국을 주요 배경으로 삼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이국적인 풍광 속에서 펼쳐지는 스릴러는 시각적인 볼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낯선 곳이 주는 근원적인 공포감을 효과적으로 활용합니다. 법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죽은 자까지 되살려야만 했던 두 어머니의 처절한 복수극, 그리고 오랜만에 본업으로 돌아온 명배우 서기의 압도적인 아우라를 확인하고 싶다면 이 조용하지만 강렬한 드라마 회원계는 놓치지 말아야 할 필람 리스트가 될 것입니다.